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성입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성과 칼리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톡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한밤 주제백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 중간에 있는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링크가 생성됩니다. 거기로 들어오셔서 닉네임 설정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데일리 시황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고 히든 종목과 그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바꿔드릴 전문가님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제 왼쪽에는 칼리 전문가님, 오른쪽에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시장이 정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한밤 주제배 이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상황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은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던 게 옵션 만기일 지나고 보자. 옵션 만기일 지나고 장을 보자. 그동안은 절대 커플링 안 될 거다. 네. 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어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한 시간 지금 11월 12일 있죠. 11월 11일이 옵션 만기일 빼빼로데이. 예, 빼빼로 어제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일단 빼빼로데이 때 결국 만기일 됐고 만기일이 끝나고 나니까 오늘 12일 급등. 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 예, 옵션 만기일이 지나가서 수급이 돈다.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일단락 되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 청산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고, 왜 옵션 만기 11월 옵션 만기일 특징하고 12월 옵션 만기일 특징이 있는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12월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매년 쓰는 거거든요. 매년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알아가시면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해외 증시 상황 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벌써 연 이틀 강하게 한번 눌림을 줬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CPI, PPI 발표 때문에 그 충격, 특히나 CPI 발표 충격으로 굉장히 시장에 큰 눌림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때 시장 대응을 계속하면서 그렇죠, 선물 대응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이때 정확하게 맞추면서 매도세에 대한 힘 그리고 그 자립감 하면서 수익을 좀 잘 가져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뭐 지금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데일리로 그렇죠, 노란톡방에 제가 매일매일 나스닥, 뭐 골드, 오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매매 전략을 올려드리고 있죠. 정말 이번 한 주는 정말 잘 맞췄습니다. 전반적으로. 뿌듯하시겠네요. 정말 좀 뿌듯하게 네. 매일매일 좀 저점, 고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흔드는 자리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잘 맞아 떨어졌어요. 일단 지금 이미 계신 분들은 한번 돌려서 그 타점이나 자리값들을 보면서 최저점과 고점 기준으로 어떻게 좀 잡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 한밤 주제백에서는 국내 주식, 해외 선물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해외 증시에서 우리가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해칭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화면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이 방송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증시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일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녹화가 됩니다. 자, 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국내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방송에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랑 키 맞추기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딱 적중했습니다. 이제 시장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연말까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연말까지 우리가 보려고 하려면 이제 시장 자체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하나 또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일단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이거 지난주 자료 화면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 VOD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료는 이거 그대로 다시 갖고 온 거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한국 수출이 올라갔다 꺾였다 꺾이고 2021년 때 좀 꺾이고 있는 도중에 지금 반등 나왔다 반등 나왔는데 지수가 항상 위에 있었고 지수가 항상 위에 있는데 지금 맞닿는다 그럼 지수가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 그 기점은 옵션 만기이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통 메신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 QR 찍고 들어오시면요. 예, 항상 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었는데 이 반등이 과연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옵션 만기일 11월 옵션 만기일은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에 마지막 옵션 만기일이죠. 근데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12월 다음 달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뭐밖에 못하냐면 급하게 사는 것밖에 잘 못해요. 외국인 기관이. 왜냐? 그 전까지 비중을 확 줄여놓거든요. 네. 왜냐하면 3분기 숫자가하고 꺾이는 우리나라 주 패턴이 뭐냐면은 4분기 재고 조정이 있는 IT 반도체 때문에 항상 3분기 때 좀 약간 밀어요. 민 다음에 4분기 때 주로 들어 올리거든요.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그동안 비중을 좀 줄여놓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놓는데 그렇게 줄여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계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안 채워놓으면 월급이 줍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다 포기해야 돼요. 배당을 다 포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을 담아놓고 있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배당을 받으려면은 배당 관련된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실적 잘 나온 종목들 일단 담아놔야 돼. 담아놓고 12월 말일까지 가야 돼요. 그러든지 아니면 그 전에 담아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 그 수익률로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수익률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배당 수익률 포기하고 가면은 펀드의 계좌에 마이너스 1, 2% 그냥 찍혀요. 그냥 아예 찍혀버려요. 찍히고 나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 1%에 목 쓴 겁니다. 정말 1%에 목 쓴 거래요. 네. 막판에 얼마나 목 쓴 거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관 펀드 매니저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세요. 흔하게 있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연말에 아주 그냥 모임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됐잖아요. 이제 엄청 많이 모일 거예요. 모여서 우리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윈도우 드레싱이 뭐냐면 펀드 마지막 결산일 전에 연 결산이 실적 평가 받잖아요. 연 결산하고 자, 저는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서 수익률표를 이제 서로 보면서 이제 그걸로 월급도 책정하고 인센티브도 책정해요.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안 돼요. 펀드가 모여요. 왜냐하면 회사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펀드 매니저가 모여가지고 다 뭐 하고 있냐면 우리 윈도우 레이싱 하자. 서로 암암리에 사자라는 사인을 막 줘요. 나만 사면 못 들어올리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사야지 우리 뭐 하는 거야. 왜냐면 일단 주가가 오르잖아요. 다 해피하거든요. 일단 주식 펀드 매니저 다 해피해요. 그래서 공매도 치는 사람들 아니면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플러스 배당 물량. 그럼 12월 그 물량을 장중에 대놓고 매수를 때리면 너무 티가 납니다. 티나면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량 종목 같은 경우 과도하게 들어가면 호가가 많이 움직이고 그럼 불리하게 사질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걸 포착한 곳에서 공매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스물스물하게 하다가 근데 물량이 한꺼번에 왕창 나온 날이 언제냐? 선물옵션 동시만기거든요. 그때 막 우르르 담아요. 12월 평균적으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플러스 마이너스 확률적으로 83%입니다. 올라가는 확률이. 그리고 근데 12월에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그걸 하려면 마지막 11월 옵션 만기일 날은 뭐 해야 되냐면 마지막 매도 포지션 수익을 왕창 내야 돼요. 이게 마지막 피날레란 말이에요. 이날. 이 피날레 때 11월 옵션 만기일에 이 피날레 때 이거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옵션 만기일에 다 때려 판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그 주간이 됐든 그 만기주가 됐든 그 만기 전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팔아요. 파는 걸로 일단 다 일단락해요. 11월 옵션 만기일까지. 그리고 그게 끝나면 12월에는 이제 사자. 돌리는 거죠. 그렇게 원래 항상 매년 그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돌발 악재나 돌발 변수가 없다면 항상 그렇게 가요. 항상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된다.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미국 CPI, PPI 미국 제10년물 추인데 PPI, CPI 급등했어요. 물가가 엄청 급등했단 말이에요. 급등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예, 제가 여기다 올려놨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예, 폼은 일시적입니다. 예. 지금 현재 PPI, CPI는 뭐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연준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연준이 강조한 부분은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물가가 계속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다음 주에 엄청나게 코멘트를 합니다. FOMC도 끝났겠다. 블랙아웃 기간도 아니겠다. 그냥 마이크 잡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다음 주 연준 위원들 인터뷰 일정이 이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좀 갈리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중국이 석탄 생산량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석탄 가격이 지금 반토막 났어요, 바로. 그리고 동계올림픽까지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계올림픽까지는 좀 매연 좀 줄이자. 계속 그렇게 좀 갈 것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이. 그래서 미 연준 위원들 코멘트가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옵션 만기일 이렇게 지나가고 선물 옵션 만기일 어떻게 된다라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또 기간의 생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예, 제가 기간에 있지만 예, 기간 편이 아니에요, 별로. 여러분 기간에서 별로 안 좋은 거 다 얘기했대요, 제가. 예, 다 얘기 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 기관춘시 펀드 매니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내 종목이 조금 힘들다, 상담도 원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봤으니까 해외 증시로 넘어가 봐야겠죠. 간밤에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견조한 것 같은데요. 새로 상장한 리비안의 상승세도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디즈니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업종별로 우리가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먼저 현재 이슈부터 일단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NFT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공급망 병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렇게 네 가지로 조금 가장 최우선 이슈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NFT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나중에는 결국에는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합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같이 시장에 이제 덩치가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수혜, 계속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중요 요소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래픽 그리고 통신 쪽에 이제 좀 모여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픽 구현 반도체 칩으로는 지금 대장으로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속도와 이제 용량 관리를 해주는 AM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언제 어디서든 좀 자유롭게 이러한 메타버스를 좀 활용할 수 있게 5G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 주식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이미 시작했다. 아직 이제도 시작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가권에 머물곤 있지만 네. 향후 지금 새로운 메타로 지금 우리가 바뀌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 충분히 아직도 고가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 관련 내용 자체는 일단 석유에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로의 변화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전기차에는 정말 막대한 양의 그렇죠.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차보다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이슈 전까지는 꾸준히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지금 미국에서는 좀 바라보는 게 가장 큰 내용적인 이슈로 지금 보는 게 공급망 병목 때문이다. 약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도 또 묶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가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이제 불가피하게 앞당겨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좀 더불어 봤을 때 이제 수혜 업종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금융이나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좀 천천히 보셔도 괜찮을 종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좀 얘기하셨던 리비안이랑 이제 테슬라, 네. 리비안이 벌써 이제 저희 녹화날 기준으로 이틀 연속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상승세가
엄청난 것 같아요. 상장일 기준으로 얼마 정도 오른 건가요? 일단 상장일 기준으로 한 50%대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첫날 30%대 네. 거의 그리고 이튿날 지금 22%대 올랐으니까 한 그 이상. 70% 되는 거예요? 30%에서 20%또 오른 거니까. 오. 네, 그래서 60, 70% 정도 오른 그렇네요. 거죠. 근데 이제 시장가 기준이 네. 약간 애매해요. 시장가가 네. 그 103달러, 102달러로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아. 3시 기준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리비안을 계속 봤는데 그렇죠. 일단 목요일 기준으로도 프리마켓에서 5%를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목요일 장마감을 22%로 마감을 이야. 해준 모습이었어요. 역시 제2의 테슬라 같긴 어, 하네요. 제2의 테슬라가 아니고 네. 테슬라 대항마라고 지금 뭐 오. 월가 아이비들이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성격 자체가 차량용 지금 자체가 좀 종류가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일단 좀 SUV 그리고 좀 특수용 전기차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 개인용 차량으로 지금 좀 나와주고 있죠. 각각 이제 다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시장에 공존을 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이렇게 계속 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포드도 그렇고 그렇죠, GM도 네.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차량 부분들에서 이제 어떻게 얘네가 지금 뭐 포드에서도 F150 뭐 좋은 차량들 우리 뭐 국내 출시하게 되면 뭐 보조금 받으면 1,500만 원대에 살 수 있다라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공존 자체는 테슬라와 리비안은 공존은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둘은 좀 공존 관계, 나머지와는 좀 경쟁 관계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좀 해보고요. 일단은 또 이슈 자체가 어제 목요일날 기준으로 지금 디즈니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디즈니가 급락을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었고 계속적으로 이번 3분기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화끈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정말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한없이 올라가 주고요. 네.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거기서 확실히 반영이 되는 모습이 주가로 확실히 나타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즈니가 실적이 안 좋았나요? 네, 이번 실적 발표가 아.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신규가입자도 네. 그 예상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네. 엄청 많이 늘 줄 알았는데 네. 신규가입자 좀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로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네. 일단 넷플릭스 후발주자잖아요. 일단 디즈니 OTT 그렇죠. 자체가. 근데 일단은 디즈니 자체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일단 디즈니가 있고요. 픽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블, 스타워즈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만한 이제 좀 탄탄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이제 또 디즈니랜드가 있죠. 이제 코로나가 좀 회복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그리고 코로나 이제 회복 수혜주로도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봤었을 때 또한 그리고 아동용 당연히 디즈니잖아요. 아동용 네. 청소년 이쪽 관련으로 해서 정말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강력하다. 이거는 지금에서 좀 시장 예상치 좀 하회는 했지만 앞으로 좀 꾸준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눌림 자체가 약간 좀 저점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녹할 기준으로 그렇죠. 금요일 날 디즈니 OTT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륙을 했죠. 그만큼 그렇죠. 우리나라의 또 파워 이쪽에 이제 또 한번 또 몰리기 시작하면 또 다시 이쪽에 좀 수혜를 많이 또 받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업종별로 향후 전망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한밤 주제백배 제5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에 대한 이 중간 순위 발표가 남아 있지만요. 저희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밤 주제백에서는 제5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신청 기간은 모두 끝났지만요. 저희 다음에 또 제6회에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들어오셔서 한번 공부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QR코드를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자, 국내 증시가 전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해외 증시 또 해외 선물 투자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투자 대회 안내와 중간 순위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참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순위를 딱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약간 순위에 약간은 변화가 있긴 한데요. 네. 예,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순위입니다. 자, 1위님이 케케님. 바뀌셨네요. 케케님이시고, 예, 그다음에 2위가 쏘님, 예, 쏘님 여기서 쏘도 괜찮지만 여기다 R을 붙이면 쏴 이것도 괜찮은데 예, 일단 쏘님이 2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3위가 파이프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금액은 저희가 노란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이제 수익 금액은 저희가 자세히 갖고 올려드리는데, 일단 저희가 단 1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50만 원 현금을 드리는 분들이 또 예, 골드킹님, 수수꽃다리 투님, 그다음에 하이주디님, 김필님, 호호젤리님, 주센조 카노님. 아, 이게 좀 밀렸네요. 주센조 카사노님 좀 밀렸고요. 원래 순위권 3위 안에 있다가 네. 메시 누나님, 그다음에 아타노르님, 가지파님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모의 투자 대회를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일주일 바로 남았으니까 다음 주까지죠. 예, 다음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나는 이거 처음 모의 투자 대회 이거 뭔가요? 저희가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파생상품,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파생상품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의 투자를 하는데, 이 모의 투자 대회를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만 해가지고는 한 방향으로는 우리가 절대 수익 내고 먹고 살 수 없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락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 대응하는 거 미리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남은 일주일이라도 교육 한번 보시면서 실전 교육 한번 받아보시면서 그 다음에 모의 투자대에 참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모의 투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1위, 2위, 3위에서 얼마 정도 지금 수익이 났는지가 안 나와 있네요. 네, 차이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인가요? 저도 이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확인 못 해봤는데 아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다가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금액이 안 나왔네요. 지금. 그렇네요.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조금 더 자세한 대회 상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해에도 또 우리가 또 모의 투자 대회가 준비가 되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우리 해외 선물 관련해서 초보자 분들도 알아듣기 쉽게 동영상 강의도 준비해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우리가 강의 또 실시간 투자 영상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를 갖다 대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주식,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팁 오늘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조금 하기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시나리오를 좀 많이 그려달라. 이게 이번에 좀 팁으로 이번 한 주를 좀 겪으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일단 11시 30분으로 그렇죠. 미장 자체 시간이 1시간 늘어났습니다. 서머타임 해제가 되면서 1시간 늘어났었는데 월요일에 정말 혼조세를 보이면서 요즘 계속 추세가 그 시간대 거래량의 탄력을 받으면서 일정 특정 자리 포인트 이상의 돌파 자리값 추세 힘 자체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 시간, 그리고 항생 자체도 지금 좀 거래량도 많이 빠져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움직임과 행보를 좀 잘 못 가져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내가 기존 대응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좀 강하게 가져가고 원래 이런 타이밍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자리값들을 일단 좀 보면서 시나리오를 먼저 그리는 거죠. 내가 이 자리값 돌파를 하면 여기서 매수를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까지 가져가면서 여기서 순익을 볼 텐데, 추세 자체가 강하고 힘이 강했을 때는 조금 더 어떻게 끌고 갈 거고, 5일선 이탈 전 아니면 내가 만드는 추세선 이탈 전 아니면 특정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쵸 여기 어떤 자리값에서 이제 뭐 피보나치 되돌림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해서 목표가 설정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좀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초보자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제가 방송 때마다 네. 꼭 이제 미장 열리기 못해도 10분 전, 20분 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다 설명을 드려요. 오늘 어떻게 대응할 거고 어떤 자리값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들어갈 것이고 네. 이러한 움직임이 안 보이지고 여기서 뭐 만약에 크게 밀린다. 여기서 차트 패턴이나 내용 자체가 좀 깨져주고 아니면 예기치 못하는 장대 양봉이랑 음봉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자리값은 피해가요. 그래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기존 대응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무난하게 계속적으로 장세 흐름 원래 맞추던 대로 가신다라고 하면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역추세가 잡히던가 그렇죠? 손절 타임이나 이런 부분 좀 놓쳤을 때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좀 시나리오랑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자리값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좀 잘 안 되신다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하는 법 좀 배워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별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충분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봐라. 하지만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칼리 전문가님의 이 시나리오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도 대응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있으니까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를 바로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주말에 진행이 되지만 장중에도 일주일 내내 좀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미증 씨가 좀 최근에 하락을 했고 상품 선물들 대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과연 칼리 전문가님은 실전 매매에서 얼마나 수익을 봤을지 궁금하시죠? 우리 VCR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값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자, 체결 16,370.05 매도 체결입니다. 70.0550 매도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저점 찢어주고 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우, 좋네요. 네. 자, 300불 돌파. (0.618) 자리값 일단 좀 건드려 주긴 했는데 그쵸 아직 오일선 라인트 좀 살아있죠. 최소 바라보고 있는 자리값이 일단 345 구간에서부터 트레일링을 할 예정이니까 일단 좀만 더 지금 변동성 그냥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흔들린 자리값이네요. 다시금 추세 줄 때 좀 힘 좋았었는데 그쵸 여기 자리값까지 일단 좀 버텨주면서 보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자, 다음 5분봉이 좀 아쉽네요. 지금 자 56초 마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대면 일단 좀 한번 그쵸 흔드는 거는 다 버텨도 이제는 좀 추세가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본절을 잡는 이유가 이 자리값 이제는 다시 재터치 했었을 때 리스크는 키우지 않겠다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그쵸 본절 대응 자리값이 안 보입니다. 180에서부터 350 약 30포인트를 지금 일단 계속 등락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 구간인데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다 음봉다운 음봉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저점 밀었죠? 자, 방금 전저점 밀었습니다. 자, 이제 본절 대응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전저 밀었으니까 본절 대응. 이제는 본절 대응 보면서 끌고 갈게요. 자, 1차 청산 구간인 350.50 자리값 가져갈게요. 16,350.50 1차 청산. 자, 지금 터치 구간 400불 돌파 자리값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값 돌파하고 5일선 이탈하는 거 보고 나서 판단할게요. 자, 일단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00불까지 지금 주는 자리값이고요. 자, 매도세 진하게 나와주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600불 더 봐야죠. 더. 자, 345 구간 여기까지 지금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600불 돌파 좋습니다. 자, 힘 좋고요. 자, 찐매도세 제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져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330 800불 돌파. 자, 일단 목표가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0 자, 20.50 지금 1000불 자리값 일단은 올청 대기는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320.50 올청대기 가져가겠습니다. 네, 전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한타점 전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전저 밀고 넘어오는 매도세입니다.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밀고 넘어왔습니다. 자, 찍고 이렇게 가면 정말 최악이죠. 최악. 지금. 자, 일단은 시초가 요거 좀 버텨야 돼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발 매수에 좀 크게 당할 수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깨고 나서 지금 반영된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일단 시초가다 보니까 요거는 좀 버텨야 됩니다. 목표가 일단 좀 설정할게요. 자, 2.0입니다. 자, 16,040이 맥시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40대까지 딱 40포인트 정도 지금 일단은 그릴 수 있다는데 저를 다 끌고 가냐는 지금 일단 좀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힘 자체 보고 좀 더 추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까지 밀어줬고요. 자, 60대. 자, 65 좋습니다. 자, 매도세 좋고요. 자, 40짜리는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대는 일단 좀 마감 볼게요. 40.50 41자리 끊을게요. 41자리. 자, 41 올청대기 16,041 올청대기. 자,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50대까지 내려왔고요. 자, 반발 매수 세게 나올 수 있겠죠. 15초 안에 지금 일단 좀 매도세 더 보고 시한가 청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불, 650불. 자, 45. 한 번만 더. 자, 거의 다 왔죠? 자, 지금 1포차. 그쵸? 세틱차. 안 주네요. 네, 시한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한가 청산 가져갈게요. 자, 600불 때 시한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자, 16,126.50 매수 체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돌파 자리는 한 자리 가져간다라고 했었죠. 자,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나와주는 자리값. 자, 매수 좋고요. 재돌파 힘 좋습니다. 네, 250불. 자, 146. 자, 146까지 일단 좀 목표가 볼게요. 약 400불 정도. 자, 146 정도 지금 일단 좀 목표가 보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찢으면서 한 번만 더 상승 템포 좀만 더 주면 좋겠죠. 자, 본절 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절 대. 자, 16,146 올청대기. 자, 본절 보면서 끌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힘 한번 3분 남았기 때문에 힘 한번 좀만 더 볼 수 있고요. 자, 조금만 더 기대해 볼게요. 조금만 더 기대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6초, 4초, 3초, 2초. 자, 돌파. 한 번만 힘 짜주면 될 것 같은데. 아직 힘 짜줄 수 있는 시간대라서 그래요. 그죠? 이제 17분밖에 안 됐습니다. 자, 본절 나오면 본절로 일단은 리스크는 줄일게요. 네, 본절까지만 지금 좀 보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 빠지면 여기서 일단 좀 잘라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해요. 아우, 한 틱차. 아직 한 틱차로 지금 일단은 타이밍 넘겼고요. 자, 다시금 200불 돌파. 자, 300불 돌파. 정고점 돌파해주면서 자, 좋습니다. 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가 VCR 보고 왔습니다. 재밌게 보셨을까요? 매매 복귀도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보니까 상품은 나스닥으로만 하신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뭐 국선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수익이 안 난 게 아니에요. 네. 수익이 안 난 게 아닌데 일단은 가장 임팩트 있던 것들을 어쨌든 하이라이트로 모으고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VCR 영상이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 랠리를 계속 달리고 있던 미 증시가 처음 꺾였었던 그 매도세에서 잡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금 레벨대나 이 구간대에서는 사실상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를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그냥 추세가 계속적으로 그냥 상승이었죠. 정말 꾸준히 그쵸. 상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꺾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감각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감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크게 낙폭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거는 좀 매매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좀 감각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나올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 좀 조심하자. 그리고 이런 추세가 나오면 네. 따라서 대응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자리값이 딱 나와줬어요. 이게 정말 그냥 한두 번 해보고는 절대 모르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 그 매도세가 나왔을 때 그러면 네. 조심하자고 한 거를 결국에는 그렇게 큰 추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잡는 거죠. 올라탄 거죠. 그래서 초반에 딱 올라탔는데 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끌고 가는데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 목표가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 증시 열리는 시간대, 그 시간대는 갑작스러운 뭐 반발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튀어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1,000불, 2,000불을 본다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올리면서 오히려 손실을 좀 가져갈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값을 보면서 힘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일선 이격도가 굉장히 커서 일단 1,000불, 그렇죠. 한계약 기준으로 그래도 1,000불의 수익을 냈는데 네. 그 뒤로 또 120포인트, 150포인트를 더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한계약 기준으로 정말 고점에서부터 다 잡았다라고 하면 정말 3,400만 원대 이상의 수익을 봤었던 한계약 기준으로 네. 자리값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역시도 이렇게 좀 매도세 나왔을 때 좀 잘 잡았고요.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매매 복귀 보신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제가 본절 대응을 가져가는 거는 그냥 아무 때나 가져가진 않습니다. 특정 이유를 드리면서 본절 대응을 보는데 마지막 영상이 이제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쫄깃했다. 왜냐면 쫄깃했다. 네. 상승을 보여주다가 딱 한 틱 차, 본절 한 틱 차로 건들지 않고 다시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그냥 본절 나오면서 그냥 네. 그 포지션이 이제 끝날 수 있었던 게 다시 바로 올라주면서 정말 한 10초도 안 돼서 10초 정도에 바로 400불 수익을 가져갔다. 재밌는 자리값이었죠. 네, 이렇게 매매 복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실시간 매매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노란톡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으로 아주 나스닥이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함부로 투자하시다가는 쉽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칼리 전문가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수익을 왕창 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그러면 글로벌 증시 변동성 많았지만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김정철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은 맞췄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미리 좀 예고하자면 초반에 맞췄는데 뒤로 갈수록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릴게요. 네. 아, 지난주에 이제 5일 제가 하단 지지 83달러까지 만들기 가능하다. 네. 야, 기가 막히게 하단 지지하고요. 83달러까지 간 것도 아니고 84.63까지 반등했습니다. 오. 그래서 상당히 좀 세게 반등했고, 그 다음에 80달러, 저는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80달러 지지 여부 확인하고 80달러 지금 80달러 딱 걸려 있거든요. 지금 딱 걸려 있는데 80달러 지지하면 네. 상방 대응하겠다. 다음 주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80달러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면은 이제 금요일 날 80달러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석탄 가격이 한 절반 반토막 났어요. 예, 갑자기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반토막 나서 지금 밀렸는데 뭐 근데 저는 뭐 이게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근데 네. 중국이 과연 지금 원래 목표로 잡은 게 일단 동계올림픽 때 외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시진핑 주석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 지금 중국의 청년들, 20, 30대들, 1, 2, 30대들이 중국에 대한 자부심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고다. 다른 나라는 다 별로다. 중국이 최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현재 중국에서 좀 과도해요.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1, 2, 30대들의 중국 애국심 이 마케팅이 어마어마해서 중국에서 중국 이번에 그 장진호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6.25 때 중국이 겨우 한 번 이겼던 전쟁 하나 있거든요. 중국이 그 인해 전술로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밀어가지고 잠깐 한 번 이기고 그 다음날 다 졌어요 결국은. 네. 근데 영화 내용은 그 첫날 이긴 것만 나와요. 첫날 이긴 거하고 뒤에 원사이드에게 많이 밀려서 많이 전사한 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진호에 자기들이 이겼다 해가지고 영화를 개봉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가면 웃겨요. 영화 가면 다들 중국 사람 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다 일어나서 격려하고 있어요. 이게 집단으로 미친 건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제가 봤을 때 1, 2, 30대 그 부분 때문에 중국이 절대로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는 깨끗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로 멈추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인데 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저는 여기서 한 지지라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5일도 지지라인 나오면서 같이 좀 반등을 한번 줄 거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만약 80달러 못 지키면은 네. 그때 매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0달러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칼리 전문가님은 오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일 역시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가장 최근에 저는 데일리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80 지지 여부 정말 저는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죠. 방송 중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 80 지지 여부 지금 똑같이 본부장님은 똑같이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일봉상 추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결국 채널 라인 때 깨져주고 기준 추세선 깨져주면서 현재 리테스트 구간 그렇죠. 제가 기초교육 참여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한 추세가 나오고 매도세가 강한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의 상승폭으로 해서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결국 기대값 그렇죠. 0.382까지 낙폭을 줄 수 있다. 의미 있는 눌림자리값 했었을 때 저는 76달러대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76.37까지 다음 주 한번 이제 터치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80을 지지하면 이런 게 다 깨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80 지지 여부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 요소인 거고 네. 그 요소가 깨졌을 때 76.37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서 오일 자체를 좀 가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께서도 80달러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76.37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골드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골드는 좀 애매했어요. 애매하다? 정확히 말하면 적중이긴 한데 네. 너무 빨리 적중됐다. 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제가 1,770달러 이거 글자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1,770달러 지지 라인이 있고 FOMC 회의 결과가 그때 반영 안 됐지만 아마 지난주 이번 주 시작하면서 반영할 거다. 그러면 달러 올라간다. 달러 올라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골드도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1,830달러까지 상승을 한다. 네. 왜냐면 비트코인이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비트코인 물량이 조금 빠져서 골드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좀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좀 과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지난주 초반 흐름인데 초반 흐름에 띵띵띵 하더니 그냥 1,830달러 그냥 뚫고 그냥 폭등해 버렸어요. 폭등해 버려가지고 적중은 했죠. 근데 이거 적중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뭐라 하겠죠. 아니 30달러 넘어서 얼마나 더 올랐는데 지금 저 적중이랑 하겠냐. 근데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한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 상방 맞춰놓고 그렇죠. 오른 추세까지는. 상방 맞춰놓고 그때 매매 안 하면 수익이잖아요. 수익 계속 홀딩하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저 매도하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추가 상승했으나 단기 조정으로 1,820달러로 다음 주에 좀 회귀하지 않을까. 네. 지금 단기 반등이 좀 너무 셌어요. 너무 셌고 심지어 지금 달러도 엄청 올랐거든요. 달러도 엄청 올랐는데 골드가 달러로인데 이렇게 같이 너무 이 정도면 좀 과하다. 네. 선을 좀 넘었다. 선 넘네 이거. 골드 선 넘었어요. 그래서 선을 좀 넘었기 때문에 한 조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는 정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 전략과 조금은 다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를 맞췄습니다.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차트 보면서 같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트코인과 좀 싸움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네. 이제 좀 하방을 봤었는데 이제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모닉 패턴을 계속 올려드렸었죠. 골드는
결국에는 장기 추세는 계속적인 상승이고 1870 그리고 80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언제부터? 1770대 그 이전부터도 계속 드렸던 저 패턴 모양이죠. 네. 결국에는 그렇죠. 그 한 주의 움직임 자체를 좀 예상을 못했는데 반영이 정말 세게 왔죠. 그런데 그래서- 실시간 매매를 하시니까 거기선 대응을 조금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었냐면, 네, 칼리님, 1808에 제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현재 178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 28포인트 정도 꽤 생각보다 이제 크게 그렇죠. 잡혀 있는 자리값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좀 홀딩의 관점을 드리고 결국에는 1850대에서 청산을 이야. 시켜드렸던 네. 자리값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추세에 믿고 이제 조금만 더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음. 얘기를 드려서 골드 자체는 좀 데일리로 계속 보셨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좀 골드 매수 계속 올려드렸던 거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그 부분에 따라서 추세 자체를 좀 잘 맞췄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방송 때는 좀 틀렸을지언정 그렇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는 정확하게 다 추세나 움직임 자체를 맞췄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실전 매매로 뭐 장중에도 대응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주간 대응 전략을 알아보지 마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바로바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매매를 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닉네임도 좀 예쁜 거 설정해 보시고요. 좀 마리씨가 된다고 하니까 뭐 좋은 이름으로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스닥을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나스닥 한번 들어볼게요. 예, 다행입니다. 예, 유로 시원하게 틀렸거든요. 예, 유로 시원하게 틀렸는데도 유로 안 가서 다행입니다. 근데 요즘 유로를 못 맞추겠어요. 자, 근데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도 약간 실패했어요. 16,100 지지하면서 추가 한수 보고 있었는데 물론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좀 그래도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예상은 나스닥이 요즘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이 정도 눌렸으면은 다시 갈 때가 됐다. 그래서 15,870포인트까지 좀 하락. 요 중간 라인이거든요. 요 중간 라인에 좀 지지 한번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870까지 좀 지지하다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의 나스닥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는데 일단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17,000까지 지금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CPI 영향 때문에 눌림 자체가 계속 크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보셨을 때 15,650대까지 만약에 눌렸다. 여기에 이제 0.38이 되돌림인데 네. 여기까지 눌러줬다. 그럼 여긴 정말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포인트요? 15,650. 15,650. 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딱 보신다. 네, 여기까지 눌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네. 매수를 보면서 장기간에 이제 추세 자체를 계속 매수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살짝 남았는데 유로는 틀렸다고 하셨으니까 네, 시원하게 틀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상승 반전 예상한다 그랬는데 네. 상승 반전은커녕 네. 달러가 급등했니까 저는 이제 상승 반전을 보는데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근데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네. 올랐어요. 너무 많이 달러와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하방으로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리는 어땠을까요? 네, 구리는 제가 네. 계속 맞췄는데 계속 방송 중에 이제 좀 못 가져가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구리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별표 쳤던 라인대를 정확하게 다 터치를 했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는 지금 좀 한동안은 좀 박스를 치지 않을까. 달러의 강세를 좀 보면서 박스를 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빠르게 모든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상세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한밤 주제백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